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스모그가 섞여 있을 수 있어 미세먼지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고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원지는 몽골과 중국 일원. 기후변화로 최근 5년 이내 몽골 내 강과 호수 2천여 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몽골 국토의 80%가 사막화. 몽골의 사막화가 기본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몽골 전체 국토 면적의 76.8%가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기후 변화를 인해서 가축들도 겨울에 많이 죽기도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몽민들이라든지 몽골 시민들이 살기에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막이 된 몽골의 모래바람은 기후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아시아의 산업화로 인한 공장지대의 검은 연기, 화력 발전,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이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다. 중국, 몽골, 한국, 북한, 일본 모두가 발원지입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한 나라만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00만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700만 명인데 중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크고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 영향을 받고 미세먼지의 노출 농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후변화의 중심에 놓인 아시아, 환경난민으로 전락한 사람들. 경기방송 특별기획 몽골 현장 보고서, 아시아의 사막화 그 공존의 길. 사막화의 중심 몽골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해본다.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루트 고착화. 몽골과 중국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2000년대 이후 국내 황사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 임교순 수도권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현재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국 주리어의 황사가 관측되었습니다. 이 황사는 기압골 후면을 따라 남동진하여 서해 5도를 시작으로 내륙 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면서 전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한 나라의 안보이자 지구촌 전체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상청은 지난 2002년부터 몽골과 중국의 관측소 10여 개를 운영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황사로 인한 피해를 기상재해로 인식하고 중국과 몽골 등 관련 국가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현재 몽골과 중국의 사막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일수는 2000년대에 들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에는 만주에서 황사가 발생하여 단시간에 북한을 통과해 유입되는 황사의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황사 관측 자료를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은 발원량과 기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하지만 몽골에서 발원한 모래바람이 5km 이상 하늘로 급상승해 이동한 뒤 중국의 공장이 내뿜는 연기와 섞인다면 이는 결국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막화의 중심이자 발원지인 몽골의 상황이 더욱 궁금해졌다. 우리는 13세기 몽골 제국이 만든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로 향했다. 미세먼지의 발원지 몽골에서다. 끝없는 평야와 초원이 연상되는 곳. 아직은 미지의 세계로만 느껴지는 몽골. 비행기로 불과 3시간 거리에 맞닿아 있지만 많이 노출되지 않은 신비로움이 드는 나라다. 국내에서는 몽골을 황사의 발원지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의 수우파타르 광장에 다다랐다. 우리의 광화문 광장이나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해당하는 곳이다. 광장 중심에 세워진 징기스칸의 동상이 기마족의 기상을 한눈에 보여준다. 저녁이 되자 광장 주변이 초록색 조명으로 문들면서 마치 숲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들게 했다. 오인환 KFM 경기방송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몽골 제국의 소멸과 함께 몽골은 극심한 세력 약화의 시기를 겪습니다. 19세기 이후 사회주의를 선택하면서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를 받았지만
경제난은 타개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불어닥친 기후변화는 몽골에게는 유례없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와 같은 유목사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울란바토르 주민의 절반가량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축과 함께 공존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기후변화는 유목 생활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토 80% 정도가 거의 사막화되면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고 그들은 환경 난민으로 전락하면서 도시 주변을 떠도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인공적인 푸른 숲에는 푸른 몽골을 꿈꾸는 몽골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울란바토르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 지역을 먼저 찾기로 했다. 울란바토르에서 50km 떨어진 에르덴송 지역. 도심을 지나 1시간 정도 떠나왔지만 광활한 대지만이 눈에 들어온다. 울창한 숲은 사라지고 드넓은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를 찾아보기 힘들다. 먼 곳에서 20그루 정도 돼 보이는 작은 나무숲 눈에 들어온다. 에르덴 종모드 나무 역시 심각한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솔방울처럼 생긴 열매, 영양분 부족으로 종을 잇지 못하는 비극의 현장이다. 이것 역시 사막화 현상의 한 부분으로 자연의 소리 없는 절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바양바타르 에르덴 조림 사업장 주민 직원입니다. 지난해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사업장 나무가 마르고 많이 죽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시는 이 나무 열매는 마지막 징후입니다. 기후변화와 심각한 가뭄에 나무도 버티질 못한 거죠. 너무 슬퍼요. 우리는 자연이 보여주는 이 눈물의 열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차량으로 10여 분쯤 더 들어가자 수원 시민의 숲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몽골에서 만나는 한글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국이 만든 살림이라는 생각에 으쓱한 기분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사람들은 메마른 대지에 물을 길어 나르며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었다. 53살의 남수랭은 이곳에서 나무를 돌보는 일을 한다. 남수랭은 10여 년 전 수원시가 조림사업장을 만들면서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 사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400km 떨어진 홉드 아이막 지역이 고향이다. 그는 이곳에서도 유목민의 고향으로 불리는 불간 지역에서 태어나 살았다. 보양트강 유역이 형성된 도시로 할하와 자흐칭, 오리앙케 등 몽골의 유목민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과거에는 강을 중심으로 넓은 대초원 속에서 사냥과 표범, 늑대 등 다양한 동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었다. 몽골의 푸르른 초록은 사라지고 이제 황폐한 사막과 모래바람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 냠수랭 에르덴 조림 사업장 주민 팀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만 해도 풀이 1m 20cm까지 자라서 말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발목까지도 안 오죠. 한국 분들이 여기에 와서 조림 사업을 펼치는 것은 너무 감동적인 일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곳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이거는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몽골의 자연 그리고 아시아의 자연이 원래대로 복원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43살의 활동가 투머숙도 고향을 떠나온 유목민이다. 80km 떨어진 알랑가이를 떠나 이곳 에르덴으로 오게 됐다. 그의 가족 역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다. 결혼 이후 고향을 떠나 울란바토르로 오게 된 그녀는 7년째 NGO인 푸른 아시아에 속해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해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그녀의 가족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그녀는 가축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아픔을 직접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가축들 다 죽고 여름에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든 가축은 살찌지도 못하면서 겨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죽는 거예요. 환경 난민으로 전락한 유목인들. 몽골 울란바토르로 옮겨와 살고 있는 환경 난민은 약 30만 명. 몽골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환경 난민인 셈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은
몽골인 가운데도 최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들은 수도 인근의 게르촌으로 불리는 빈민가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과거 우리의 달동대나 판자촌의 모습이 몽골에서는 현대에 와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진선필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단장입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몽골 기후가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고 해서 가축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계 기반을 잃어버린 지역 주민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울란바토르 외곽에 전부 이렇게 게르도 짓고 집을 짓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울란바토르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여기도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겨울이면 몽골의 대기는 더욱 심각한 오염 상태를 보인다. 이들이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석탄과 땔감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일부는 난방비가 없어 자동차 타이어를 태워 추위를 이겨내기도 한다. 때문에 몽골인의 평균 수명은 북한에 비해서도 낮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난과 급속한 기후변화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 투머숙 푸른 아시아 활동가입니다. 유목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거는 석당 사가지고 데울 수 있는 집이 몇 개 있을까? 없는 집이 몇 개 있을까? 그러면 없는 집이 이제 바퀴 있잖아요. 바퀴 동그란 거. 그거를 데워가지고 난방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산업화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몽골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몽골에서도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해 공존에 대한 동참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 역시 환경 파괴의 가해자로 전 세계적인 지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사막화의 중심인 몽골 울란바토르가 주는 교훈은 이제 누구의 잘못이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얼러르마 투머숙 푸른 아시아 활동가입니다. 이 환경 왜 바꿨다고 하면 이제 기후변화병에서 영향이 많이 끼치고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것 따라서 이제 우리 같은 환경대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국, 일본, 미국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책임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몽골이든 한국이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참석해서 우리 산 세상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나무를 심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이 잘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KFM 경기방송 특별기획 몽골 현장 보고서 아시아의 사막화 그 공존의 길을 듣고 계십니다. 몽골 도심 속 희망을 심다. 여기는 몽골 울란바토르 민족공원. 공원에 부는 매서운 모래바람이 먼저 우리 취재진을 반긴다. 도심 한복판이지만 이곳 역시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신기호 푸른 아시아 몽골 지부장입니다. 최전방의 어떤 극심한 어떤 기후 변화의 형태가 지금 몽골에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몽골에서 이제 주로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 그 시작은 몽골에서 발원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사막화가 심각해진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미세먼지를 더 극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바람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도 동상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렸다. 감볼드 볼로마시입니다. 이제는 모래바람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모래바람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모래바람이 계속 지속되면 정말 무서워요. 건물도 주변에 있는 아이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공원을 지나 30분 정도 더 들어가자 운집한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몽골에서는 최근 사막화 방지를 위해 도심 속 조림 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학생 투르테이왕 씨입니다. 네, 자원봉사로 이 행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무 심는 것이 너무 기뻤고요. 아직까지도 몽골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몽골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 문제는 이제 종교나 이념을 넘어서 생존과 결부되고 있다. 베타니 마을교회 첫짓뜻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의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최근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류는 화제다. 가수 비를 좋아한다는 한 여성. 이 여성은 최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이번 조림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순칭람 씨입니다. 몽골의 젊은이들이 보다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한국 문화나 한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K-팝을 많이 듣고 유학도 많이 가는 등 교류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좋은 행사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목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곳을 찾은 부모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과연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감볼드 볼로마씨입니다. 몽골의 녹색을 만들고 싶어서 참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맑은 공기가 있고 푸르른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몽골에서도 조림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부터 몸소 환경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어용 만다흐 몽골 제52번 일반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왔어요. 사막화를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몽골 제52번 일반학교 통글락 교사는 마음이 편치 않다. 어릴 적 자연이 주는 기쁨과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짓눌렀다. 전쟁 이후에도 성공적인 산림복원을 이뤄낸 한국을 기약하며 그 기적이 몽골에서도 이루어지길 그녀는 바라본다. 통글락 몽골 제52번 일반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나무를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막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강 때문에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야 했던 것도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도 전쟁 이후에 나무도 없고 또 황폐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은 아름다운 녹색 환경으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경험을 본받아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초원을 달리는 유목민의 TV 속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됐다. 우리가 몽골에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가 환경 낭린의 작은 쉼터가 되기를, 그리고 그곳에 마을이 생겨나고 아이들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몽골 현지 언론이 보는 사막화의 현주소. 몽골의 국립방송 MNB. 이 방송사는 84년 동안 몽골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최근 몽골에서도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뉴스로 다뤄지곤 한다. 수년 전부터는 급속화하고 있는 몽골의 사막화가 소리 없는 살인자로 자연과 인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바야르 사이칸 MNB 국장입니다. 몽골은 사막화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시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습니다. 몽골 인구 70%가 목동인데 이분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은 특히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광산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엔 300마리의 낙타를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물이 있었지만 이젠 염소도 제대로 먹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광산 개발은 몽골의 사막화를 더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1990년대 이후 개방화와 함께 산업화와 기후변화가 맞물리면서 몽골은 큰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몽골에서 이루어지는 조림 사업도 산업화와 난개발의 속도를 맡기는 역부족인 것이다. 130위권인 몽골의 경제력을 비춰볼 때 이들은 돈의 손길이 간절하다. 백위남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 단장입니다. 몽골이 더 경제 성장하고 더 하고 그럼 결국에 우리도 몽골의 영향들도 이제 점점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우리 동북아 지역이 어떤 형태로 에너지 사용이 갈 거냐, 현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협력하고. 현지 언론도 몽골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조림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한국의 NGO와 지자체, 정부는 조림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한류에 대한 관심은 K-팝이나 음식뿐만이 아니라 환경 보존 활동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바야르 사이칸 MNB 국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막화의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광산 개발을 자연 친화적이면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할 겁니다. 한국은 나무 심기를 아주 잘하는 나라로 인식돼 있고 몽골은 그걸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몽골은 지하 자원이 많다 보니 함부로 개발하는 게 자연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연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 한국을 통해 몽골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의 종착역에 선 몽골. 함께 가면 길이 되고 이른 곳 현실이 된다는 믿음. 절망에 놓인 환경난민의 이야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온 미래일지도 모른다. 한국 몽골 조림 사업 20년의 여정. 우리나라가 몽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막화 방지 조림 프로젝트는 2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와 산림청은 지난 10년 동안 나무를 심어왔고 이제는 지자체가 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산림청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청하며 이러한 지자체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진선필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단장입니다. 그래서 프로나시아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울란바토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의 방향이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좀 황폐화된 초원 지역에다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울란바토르의 여기 미세먼지가 이 지역의 게르에서 난방을 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오늘 같은 이런 도시숲 조성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같이 지자체랑 협력해서 만들 거고요. 단지 나무를 심는 것만이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 조림 사업을 이해하지 못했던 몽골인들도 이제는 하나둘 조림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또 목초지는 점점 황폐해가고 사람이 살 정주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래바람도 막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막화 방지 조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존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같이 있어야 된다. 몰랐어요. 몽골 사람들은 처음에 저희가 10년 전에 할 때는 되게 반대가 많았어요. 우리 양들이 뜯어 먹어야 되는 풀을 다 울타리 쳐놓고 나무를 심는다 그러니까 그걸 싫어했는데 지금 가서 얘기해보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이런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를 드디어 몽골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최근에는 남양주시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통해 다산숲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바트볼드 울란바토르 시장입니다. 올해는 남양주시와 울란바토르가 협력을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사막화와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몽골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공존의 길에 힘을 보태기 시작한 것이다.
이서구 남양주 시장입니다. 남양주 다산숲을 울란바토르시에 조성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첫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 이런 그 나무가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황사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50km 떨어진 에르덴솜에도 수원시가 조림 사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환경도시 수원시가 아시아의 사막화의 중심 몽골에 희망의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는 경기 지역 대학생들이 몽골에 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입니다. 그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당히 대규모의 아주 야심찬 행사입니다. 참가한 학생들이 그 학교로 돌아와서도 여러 환경 문제에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효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문제의 특성상 다양한 국가가 협력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인류 공존의 문제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대학들이 그 연구력을 동원해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NGO의 한류 구슬땀 흘리다. 지자체들의 참여에는 국제 NGO인 푸른 아시아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들은 아시아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과 미얀마 등에서 다양한 조림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제는 몽골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돌며 환경 보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오기출 푸른 아시아 사무총장입니다. 기후변화에 큰 기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큰 또 피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몽골에 한 축구장 900개 정도 규모의 70만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현재 몽골 주민 200가구가 나무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몽골에서 개발한 모델을 현재 미얀마라든가 아시아 쪽 기후변화 지역으로 좀 확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도 홍수 등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몽골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양승희 푸른 아시아 활동가입니다. 몽골의 사막화가 지금 이 바람을 타고 중국을 넘어서 미세먼지와 함께 한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조금은 또 환경을 아끼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몽골에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하던 황기쁨 활동가도 3년째 환경보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녀가 몽골에 심은 희망의 나무는 아마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다시금 누군가에게 기억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사막화와 기후변화의 실체. 그녀는 아시아의 사막화의 중심 몽골에서 환경 난민이 된 유목민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 황기쁨 푸른 아시아 활동가입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작아요. 작지만 지금 많은 한 6만 그루 정도의 나무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지나다니시면서 여기가 어떻게 숲이야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이제 2세대들이 볼 수 있는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막화 방지 이런 거에 대해 잘 인식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피부에 와닿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현재 국토 78%를 넘어선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NGO와 한국 정부는 몽골의 허리축을 중심으로 이른바 그린벨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막화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몽골의 사막화는 그만큼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오기출 푸른 아시아 사무총장입니다. 1월에서 4월까지 한국에 황사가 15번 정도 옵니다. 오염 황사라 그러는데요. 근데 16번 중에 대다수가 지금 말씀하신 이 경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몽골에서 발원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17배 정도, 대한민국보다 17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몽골이. 여기에 80% 정도가 현재 사막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식물 종이 한 3분의 2가 멸종을 한 지역이거든요. 국내 기후변화와 멸종위기종의 급증.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통해 본 기후변화는 실제 어느 정도일까? 지리산 반야봉 일대의 구상나무.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존할 정도로 세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리산의 구상나무 군락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끝내 고사하고 말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구상나무의 죽음에 기후변화에 의한 생육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홍철 국립공원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환경부 지정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이면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IUCN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르고 가파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저지대보다 고지대의 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고지대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침엽수 60% 이상이 고사위기. 기후변화는 바로 우리의 자연을 크게 위협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악산 분비나무와 울진 금강소나무 등 우리의 주요 산림자원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한다. 근현종에 있는 분비나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분비나무도 같은 전나무 속 식물인데요. 이 분비나무도 구상나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쇠퇴하고 있는 경향을 동시에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주목이라든지 가뭄비나무, 눈축백, 는잣나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멸종을 의미하는 침엽수의 집단 고사가 주는 경고. 강원대 생명과학과 정현숙 교수는 최근 국내 조리대 군락의 개화 역시 기후변화의 징조로 보고 있다. 몽골에서 보았던 죽음의 열매가 우리의 자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생물의 종은 사라지고 우리의 자연 역시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기로 내몰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기후변화는 결국 한반도에 살아가는 생물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의 야생생물 267종은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변상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입니다. 30년 전에 92종에 비해서는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달가슴곰, 사냥, 여우 등 동물부터 풍란, 한란, 광릉요강꽃과 같은 식물까지 넓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삶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미세먼지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의 시작. 22년째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양평 양서중의 김인수 교사.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그의 근심이 늘고 있다. 경기 양수중 김인수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몸으로 소통하면서 나눔,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체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서 이론 수업 아니면은 또 다른 실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이 사실은 정말 저는 산으로 들어가서 비 많은 울창한 곳에서 학생들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을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 활동이 자제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김세록, 양혜성, 양수중 3학년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좀 심각한 데서 잠깐 했는데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침 계속하고 그때 이후로 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한 2주 동안 좀 고생. 가끔씩 이렇게 미세먼지가 좀 있을 때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할 때 보면 애들이 되게 가래도 많이 뱉고 목이 되게 칼칼한 편이에요. 천식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세먼지 황사 많을 때 되게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현실에 교사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하다. 경기 양수중 김인수 교사입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미세먼지 우리가 마시는 건데 왜 실외에서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들을 적마다 사실 체육교사로서는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이러한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보자며 학생들이 자발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이 일명 미세먼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은 작은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고 교실의 먼지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동참했다. 안지우 양수중 학생자치회장입니다. 저희는 동아리가 저희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센세이션이라는 동아리인데 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미세먼지 이런 예방 캠페인을 실천을 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실에는 공기 정화 식물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둘 학생 스스로가 이를 가꾸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무언가를 스스로가 해결하고 변화시켜보자는 아이들의 참여가 어른들의 인식까지도 바꿔놓고 있다. 양혜성, 양수중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양수리가 원래 되게 풍경이 좋고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잘 못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좋은 풍경을 보면서 재밌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 미세먼지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쌓이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미세먼지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이 정도가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른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권우경, 양수중 교장입니다. 나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커주기를 희망을 하고 이게 발판으로 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도 물론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 공존의 길.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지난 2016년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해부터 합동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 전략 구상에 나섰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처음으로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규명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아시아의 사막화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한 것이다. 백위남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 단장입니다. 우리 어떤 국가 안에서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세먼지는 이제 또 크기가 좀 있어서 이런 거 지역적인 그런 영향이 더 많은 이제 중국에 발생된 먼지가 이제 미국까지도 날아가긴 하지만은 그 영향들이 이제 가까울수록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동북아시아 내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의 석학들을 한 군데에 소집했다. 이들은 각국의 환경 현안을 발표하고 공동 대안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였다. 세계 나라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럼 동북아시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과연 뭐 때문에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걸 좀 같이 밝히면 그것도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그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또 어떤 우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에 대한 연구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역시 30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는 학계에서도 충격적인 결과였다. 동아시아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할까? 정말 제가 죽기 전에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비전인데 정말 제가 죽기 전에 몽골에서 그런 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푸른 몽골을 보고 죽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북한이라든가 만주 지역이나 이쪽이 이제 개발이 조금 덜 돼서 그런 거지. 이제 개발되면 이제 그쪽에도 잠재적인 대기 오염에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동북아 지역이 어떤 형태로 에너지 사용이 갈 거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 못했지만 앞으로 닥칠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 관리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전 세계 기후 온실가스를 만들어낸 양을 보면 한국이 7등입니다. 기후변화에 큰 기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큰 또 피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에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시아 전체가 지금 최대 피해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기 공동체, 기후 공동체, 아시아 기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가 기업이나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것만 여기만 참여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동력은 시민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신경성을 많이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데 어떤 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제가 생각에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분들은 국민입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미세먼지가 나쁘다, 대책을 왜 안 만들었냐, 왜 점점 좋아지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하셨는지.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주는 거고요. 이 국민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전기를 만드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한 단계 돌아서 오긴 하지만 결국 국민이 사용하는 소비재, 자원과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모적으로 너무 중국발이 몇 퍼센트인데 우리가 몇 퍼센트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줄여야지만 저희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 소비의 어떤 최종 말단에서는 국민이 사람의 개개인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기질도 그리고 기후변화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신음하는 난민을 만났고 멸종위기에 놓인 자연의 현실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아시아의 사막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본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별 지구의 모습은 보존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경기방송 특별기획 몽골 현장 보고서 아시아의 사막화 그 공존의 길 기획 오인환 연출 반승원 기술 장우진이었습니다.